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하여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문자 표기화하고 있는 고재윤입니다. 그동안 300여 개에 가까운 동영상에는 주로 영어 발음을 표현해서 나타냈습니다. 영어 발음을 훈민정음을 활용한 그리고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하여 발음에 적합하게 표기하는 원리를 제시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어 외에 제2 외국어로 불리는 다른 언어들도 같이 문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도네시아어 표기입니다. 제가 동영상 강의 중에 여러 차례 언급한 인도네시아어 표기 원리, 이 표기 원리를 저는 2006년에 제가 써낸 새한글이라는 책의 본문에 삽입하여 표현했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인도네시아어 표기를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그리고 훈민정음을 활용한 글자 표기 원리로 나타낼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취미로 혹은 언어 학습으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파벳이라고 하면 인도네시아어 알파벳은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알파벳을 인도네시아어 표기 원리에 적합하게 표현한 방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900년대 초부터 여러 섬나라로 이루어진 그 나라의 특성상 하나의 통일된 언어를 갖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는 역사적으로도 유구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마트라, 바타비아, 특히 중세 무렵에는 바타비아 왕국이라고 하면 아시아에서는 특히 섬나라에서는 거대한 해상 왕국으로서 그 이름을 떨치기도 했지요. 인도네시아 역사를 보다 보면 그들의 전통적인 문자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네덜란드의 식민지 역사를 또 대략 300여 년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어 전통의 문자도 있었지만 1900년대 초에 이르면서 새로운 근대 국가로의 탄생과 또 거대한 섬나라들을 하나의 언어권 그리고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언어 표기가 필요했죠. 그래서 오늘날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라고 칭하는 언어권에서 바하사 인도네시아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하사 인도네시아는 우리말로 하면은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 언어 이 정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여러 섬나라들의 방언 혹은 그동안 부족끼리 사용되던 언어를 통일해서 하나의 언어권으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언어 표현 바하사 인도네시아는 여기에서 그 거대한 영토와 수많은 사람들의 땀 그리고 수많은 부족들을 한데 어우르는 통일된 문자 표기로서 등장한 것이죠. 이때 인도네시아어는 알파벳으로 변화를 시작합니다. 기존의 글자나 표기 원리를 버리고 이제 알파벳으로 글자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영어 발음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이 가진 한계 때문에 이 인도네시아어 표현에서도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라는 그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나라로서 탄생하는 데 있어서 이 언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민족의 자긍심이고 그들의 언어를 문자 표기만 변경해서 그대로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리를 표기하는 글자로서 알파벳을 사용했을 뿐이지 그들의 전통적인 언어 그리고 그들의 언어에 없는 외래어는 또 나름대로의 수용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알파벳은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 A부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어에서 A는 A로 발음합니다. 자, 이 표현은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A라는 글자가 영어 알파벳에는
R로도 나고 어로도 나고 A로도 나겠지만 인도네시아어에서는 무조건 R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정한 것이죠. 그래서 A는 아 소리다 이렇게 한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음을 겹치게 되면 이 소리가 아가 아니라 또 다른 유사한 모음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A는 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A는 아고요.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에서 B는 베라고 읽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네덜란드 식민지 경험이 300여 년 있었기 때문에 이 알파벳을 읽는 데에도 네덜란드어 표기 원리를 상당 부분 빌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파벳 B로 표현된 것은 우리말 비읍이라고 이해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B를 읽어갈 때는 보통 베라고 읽습니다. 베. 그래서 아, 베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C. C는 채로 C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 발음처럼 C로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치읓 혹은 쌍지읒 소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인도네시아어는 영어하고 좀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C는 치읓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일반적인 소리에서는 쌍지읒 소리가 납니다. 영어에서는 쌍지읒 소리를 표현할 수 없지만 인도네시아어 특유의 글자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소리의 특성상 쌍지읒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읽을 때는 채로 읽습니다. 이렇게 아베 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읓으로 봐도 무방하고 쌍지읒으로 봐도 무방하지만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를 이해한다면 한국인들에서는 쌍지읒 소리를 명확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지읒, 치읒, 쌍지읒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소리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는 소리로 쌍지읒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쌍지읒 소리는 영어권이나 아니면 네덜란드어 표기에서도 이러한 소리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내지는 못하지요. 하지만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한다면 쌍지읒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자, C는 쌍지읒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CA, COLA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그들의 발음을 그대로 읽는다면 쪼짜쫄라 이런 식으로 발음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코카콜라라고 하겠죠, 다들. 세계적인 음식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C는 우리말 쌍지읒으로 이해한다면 되고요. 이러한 쌍지읒 표기를 일본어나 우리말과 같은 이러한 동양권 언어에서는 익숙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C를 쌍지읒으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D는 우리말 디귿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D로 표현된 것은 네라고 보통 읽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아베, 채, 데 이런 식으로 발음을 이해하면 됩니다. D는 영어에서처럼 디귿으로 이해한다면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에 알파벳의 한계로 인한 이 표현입니다. 제가 지금 알파벳 E를 가지고 잠깐 길게 설명이 될 것인데 이 알파벳 E는 동양권 언어에서의 그 특징적인 소리가 으가 있습니다. 이 으 발음을 알파벳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어의 알파벳에도 보면 으 발음에 대한 표기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발음 기호 어로 표현하는 이 소리, 이 역시 발음 기호로는 존재하지만 글자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알파벳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의도 표현 못하고 발음 기호 없이는 어를 표현할 수 없는 알파벳의 한계, 이 한계 때문에 알파벳 중에서 E가 바로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에서처럼 글자는 하나인데 소리는 서너 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E로 표현된 것은 에로도 보통 읽습니다. 따라서 이 E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글자 표기를 따로 나타내지 않는 한 이게 에일지, 어일지, 의일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알파벳 표기의 한계지요. 인도네시아어가 바로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06년도에 인도네시아어 표기를 한국어 원리로 적용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표기 원리의 근본적인 방향이 바로 이러한 알파벳으로는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발음들이 인도네시아어에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표기 원리를 저는 개발해서 표현했지만 이것을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선택의 문제니까, 그리고 정치, 종교, 문화적인 다양한 영향들이 있으니까 알파벳으로 정해서 사용하는 바하사 인도네시아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자, 어찌됐건 저는 인도네시아어 표기를 바로 이렇게 모음에서도 구별할 수 있는 훈민정음 표기로 나타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기 원리를 적용한다면 인도네시아어는 발음 기호 없이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소리들까지 전부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F 소리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저는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소리를 표현해서 나타냈고요. 인도네시아어에서도 그렇게 흔한 소리는 아니지만 어쨌건 알파벳 F, 이 소리에 해당합니다. F로 표현하는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의 특성을 일반적으로 나타내죠.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저는 1995년부터 이렇게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영어의 F 소리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동영상에서 영어 발음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전부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죠. 인도네시아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어에서는 F 소리에 해당하는 소리가 있다고 언어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F 표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G로 표현되는 소리는 기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게라고 발음을 보통 하고요. 이 글자를 읽을 때 게라고 읽는 것이고, 그 소리의 음소는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이런 기억과 우리말처럼 쌍기역이 소리가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에서 기역, 쌍기역이 서로 다른 소리로 구별되듯이 인도네시아어에서는 기역과 쌍기역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리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것은 앞에서 모음 이만 주의하신다면 영어를 우리말로 읽을 때와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과 F 소리에 주의하신다면 여기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H 역시 히읗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에서 H는 히읗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하라고 읽습니다. 인도네시아어 특성을 반영한 발음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에 인도네시아어에서 I로 표현되는 것은 이 발음입니다. 이로 읽으면 되고요. 우리말에서처럼 이로 연결하면 됩니다. 거의 우리말과 유사한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I는 이다. 글자 모양도 그래서 제가 일부러 대문자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말 이하고 연관지어서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J에 해당하는 것은 J라고 읽고요. 우리말 지읒과 유사합니다. 뒤에 가면 살펴보겠지만 영어에서의 Z 소리, 즉 Z라고 표현하는 Z 소리하고는 구별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말 지읒에 가깝고요. 이 소리는 지읒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G가 기역이라면 제가 쌍기역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K는 쌍기역입니다. 영어에서는 이러한 쌍기역 소리가 변별음이 아닙니다. 언어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변별음이라는 것은 기역으로 낼 자리에 쌍기역으로 내면은 그 소리를 다른 소리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굴과 꿀 이렇게 우리말에서는 표현했다면 여러분들 귀에는 분명히 다른 소리고 다른 단어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역과 쌍기역이 구별되는 소리가 아니다면 굴이라고 하건 꿀이라고 하건 그 소리가 같은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쿨 그러건 스쿨 그러건, 영어에서는 스쿨이라는 발음이 많겠지만 학교를 의미할 때 스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소리에서 우리는 부드럽고 또 명확하게 발음하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영어하고 다르게 쌍기역 소리가 K로 표현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인도네시아어 문장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 우리나라를 칭할 때 코리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런 표현이 바로 코가 아니라 꼬로 발음하는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을 할 때는 보통 인도네시아어에서는 까로 읽습니다. 그래서 쌍기역 소리가 난다는 거고요. 참고로 영어에서 쌍기역 소리는 S 뒤에 K 발음일 때입니다. 그래서 school, sky, skate, 그 다음에 scream 이런 식의 표현들에서 S 뒤에 쌍기역 소리를 이해할 수가 있죠. 이들 소리는 영어에서는 키읔으로 낸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소리는 아니다. 즉 구별되는 소리는 아니지만 훨씬 더 부드러운 소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쌍기역 소리가 키읔과 기역과 다른 소리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우리나라에 대한 칭호와 인도네시아어 인사 표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도네시아어에서는 L 역시 우리말에서는 제가 영어 발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쌍리을 소리로 이해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쌍리을이라는 표현은 리을이 두 번 있는 것이고 앞에 있는 소리와 뒤에 있는 리을이 각각 어떤 일종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lay처럼 영어에서 play, PLAY처럼 L이 두 번 있을 상황,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리을이 두 번으로 이해한다는 문자 표기 원리. 현재 영어의 알파벳에서도 두 개의 자음을 가진 소리가 L과 X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X에서의 발음도 영어 발음 표기에서 제가 제시한 것처럼 같이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도 역시 영어처럼 리을 두 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M은 미음에 해당하고요. 우리말이건 영어건 인도네시아어건 다 똑같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거의 모든 공통의 소리가 엄마라는 소리에서 비슷하다. 이 소리의 특성이 왜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긴 하지만 엄마 소리는 거의 전 세계 언어에서 이 미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음 소리가 아마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내기에 가장 구별하고 소리 내기에 좋은 소리, 게다가 목젖까지 울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는 이 미음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N 역시도 비슷하죠. N 소리 역시 콧소리이면서 목젖도 울리는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죠. 니은의 위치가 하면은 위도 나겠지만 목젖도 역시 울리게 할 수 있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니은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알파벳 O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이 역시 그대로 O라고 하면 되고요. 이 역시 우리말 O와 유사하다, 우리말 모음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이 이제 빼라고 읽는 단어죠. 이 역시 피읍이 아니라 쌍비읍이죠. 물론 피읍으로 한다 그래서 틀린 발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변별음은 아닙니다. 즉 피읍으로 발음하면 이상한데 이 정도로 저 사람 외국인 이렇게 이해하겠지만 쌍비읍이 표현되는 게 우리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이 피읍과 쌍비읍이 구별되지만
인도네시아어 같은 경우는 구별하기 어렵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어에서도 쌍비읍 소리는 S 뒤에 P가 나올 때 spoon, speak, spy, spurs 이런 발음에서 S 뒤에 P 발음이 바로 쌍비읍 소리가 나는 것이죠. 이 쌍비읍 소리를 그대로 표현한다면 빼로 발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P를 쌍비읍으로. 그러면 영어 발음과 틀리게, 죄송합니다. 틀리게 아니고 다르게. 영어 발음과 다르게 영어에서는 그 소리가 변별음이 아닌데 인도네시아어나 우리말에서는 변별음으로 작용하는 소리들을 잠깐 한번 볼까요? 앞에서 C 같은 경우는 쌍지읒, 그 다음에 K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쌍기역, 그리고 P 같은 경우는 쌍비역 이런 식으로 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글자 표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훈민정음 표기 방법이고요. 영어에서는 변별음으로 정의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서도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전에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못하는 거죠. 굳이 하면 하겠지만 변별음이 아닌데 거기까지 표현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발음기호와 알파벳의 한계입니다. 자, P는 쌍비읍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R은 리을, 우리말의 리을에 가장 가까운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R이 영어에서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T나 D가 이 우리말 리을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영어 발음에서는 리을 소리가 T나 D의 변이음으로 나타낸다면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우리말 리을과 유사한 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S는 시옷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 의해서 받침으로 시옷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S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요. 자, S는 시옷. 여러분들 금방금방 이해하셨으면 이런 소리와 글자의 원리를 다 보셨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 번 더 반복해서 각 글자의 소리, 훈민정음 표기 원리로서는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표기 원리를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T로 표현되는 소리는 쌍디귿입니다. 티읕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쌍디귿으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영어에서 티읕으로 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인도네시아어를 정확하게 변별음으로서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T는 쌍디귿이다. 그래서 앞에서 몇 개 지금 보시면서 우리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이런 소리들이 인도네시아에서는 구별되는 핵심적인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자를 읽을 때는 때라고 보통 읽고요. 쌍디귿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U는 우로 보통 표현하고요. 모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어하고 차이점은 영어에서는 U가 어로도 나고 우로도 나고 유로도 나고 다양한 소리로 나겠지만 인도네시아어에는 그래도 비교적 모음에서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네시아어 계열을 필리핀까지 거슬리고 그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일본의 남방 계열, 흔히 남방 계열의 언어라고 표현하는 일본어의 특성 중에서도 이러한 모음이 단순화된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본어의 모음은 아에이오우 5개를 기본 모음으로 하는 것. 제가 영어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Y에 해당되는 발음은 예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말의 예에 가까운 소리고요. 그래서 Y는 반모음에 해당되고 만약에 Y 뒤에 A가 있으면 야. 우리말의 야, 그래야 예에 해당하는 소리에 거의 비슷한 소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Y는 반모음으로 보통 정의되고 있고요. 자음이라고 하기에는 모음 중심의 글자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알파벳 순서를 약간 거슬러서 제가 몇 개는 뒤로 뺐습니다.
Q 같은 경우는 원래 앞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뒤로 뺐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의 순수한 언어, 물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이들 나라까지 포함을 합니다. 거대한 그 동남아시아의 섬나라들이 연결될 때 그 거대한 땅에서도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섬나라의 특성이다 보니까 외래 문명과의 접촉이 생기고 특히 네덜란드는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일본까지 전래됐기 때문에 일본까지 진출한 네덜란드인들의 특성상 이쪽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강대국의 판도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전성기였을 무렵에는 당연히 외래어들이 들어오게 되죠. 인도네시아어에도 이런 외래어들에만 주로 사용되는 몇 개의 발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Q, 이걸 퀴라고 보통 읽는데 우리말 키읔에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키읔 소리는 외래어나 외국어에서 나오는 발음이고 일반적으로 쌍기역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인들의 전통적인 소리라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우리말의 순우리말과 한자어 그리고 일본어, 영어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언어에는 바로 이런 소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흔하게 보기는 어려운 글자들이고 이러한 글자로 표현됐다면 외국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전통 언어는 아니지만 영어의 V 소리에 해당되는 소리. 이 소리는 우리말에도 없죠. 우리말에도 없기 때문에 저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영어 발음 표기에서 표현했습니다. 이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고요. 목젖이 울리는 소리라는 영어 소리의 특성을 그대로 저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나 외래어에서 보이는 인도네시아어 외 발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목젖이 울리는 영어 발음 외, 위, 이 소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역시 외래어이기 때문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니고요. 이러한 단어들은 외래어나 외국어 표기에서 등장하겠죠. 제가 1995년도에 글자를 개발하면서 이런 인도네시아어나 다른 나라 언어를 이렇게 비교 연구하면서 많은 관심과 고심 그리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했던 글자 표기 원리들이 바로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없고 원래 자기들의 언어에는 없었지만 영어라든가 또 세계 교육 환경이 널리 이렇게 전파되면서 언어는 장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게 된다면 그들의 소리는 어떻게 표기하는 게 적합한가 그리고 세계의 모든 언어를 표현할 방법은 없는가 그 과정에서 나온 표기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지금 동영상 강의의 방송 제목으로 그 퍼블릭이라고 한 이유도 이러한 글자 표기에서 리퍼블릭,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공화국 이런 의미를 담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기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우리말에 없는 표기는 우리말에 비슷한 소리라고 해서 인정되는 소리로 변경하는 것 대신에 정확하게 1대1로 각 소리 음가에 표현하자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F소리라든가 V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X와 Z 소리에도 바로 그러한 소리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X에 해당하는 표현 역시 키스에 해당하죠. 이 글자 하나가 자음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글자 표기 원리. 알파벳에도 현재 남아있는 표현 방식이죠. 영어 발음에서 L과 X처럼 자음이 두 개인 소리, L과 X가 현재도 남아있고요. 이러한 X 표현을 자음 두 개로 받침에 제가 표현했습니다. 받침 표기 원리를 적용한 것이죠. 훈민정음이 가진
소리 표기의 호흡 원칙, 즉 받침까지 한 번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글자가 되겠습니다. 영어에서는 zero 읽는 단어지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지읒도 아니고 시옷도 아닌 z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세모 모양의 글자,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있었던 글자고요. 이 소리, 인도네시아의 본래 언어에는 드물지만 외래어나 외국어에서는 볼 수 있는 이러한 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소리는 영어의 Z로 이해하면 되고요. 인도네시아어를 읽을 때는 Z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Z 이렇게 읽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인도네시아어 역시 네덜란드어 표기 원리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어가 가장 비슷하게 Z 이 발음을 하고 있고요. 영어에서는 Z라고 발음하고 있죠. 이러한 표기 원리를 일본인들이 받침 표기가 없기 때문에 Z, Z도 이런 식의 발음을 했고 우리는 일본인들의 그 발음을 또다시 흉내내 가지고 이 기호, 문자 기호를 Z라고 발음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그 글자 표기와 소리 원리는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언어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소리에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외래어나 외국어에서 이러한 소리가 필요한 글자로서 존재한 것이죠. 인도네시아어를 단순히 제가 현재 한글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 훈민정음의 글자 표기 원리로 나타내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글자를 개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인도네시아어 역시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TH 발음, 우리말에서 없는 TH 발음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음에 대한 표기는 제가 영어 강의한 내용에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소리, TH 소리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00년대 초에 인도네시아어,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로 칭하는 이러한 글자 표기로 알파벳이 변경된 이후에 수차례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는 표기 원칙의 변화를 거쳐야 했죠. 이러한 표기 원칙이 왜 자꾸 흔들리고 변화되었느냐? 근본 원인은 바로 알파벳의 한계라는 거죠. 동양권 언어에 있는 으라든가 어 발음, 이러한 발음이 알파벳으로는 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들이 상당히 어려운 표기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실제 사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아침 인사입니다. 여기에 2로 되어 있는데 2만 유의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아마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S는 시옷이고요. 여기서 2로 표현된 이 글자는 으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 L은 두 번에 걸쳐서 리을 발음이 나옵니다. 따라서 슬라, 맛. 자, 마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이러한 받침 호흡이 바로 훈민정 표기에서의 가진 강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표기를 일본인들이 발음한다면 스라마또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T를 받침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글자로서 이해하는 방법이지요. 이러한 언어학이 우리나라 언어학으로서 지배적으로 존재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을 흉내낸 영어 발음들이 무수히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표현을 슬라마또가 아니고 슬라마트도 아니고 슬라맛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러한 받침 표기가 가진 훈민정음의 힘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P는 쌍비읍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A는 아, 그 다음에 G는 기역, 그리고 E는 이 소리. 그래서 슬라맛 빠기, 슬라맛 빠기. 그러면은 아침 인사가 됩니다. 슬라맛은 안녕하세요, 빠기는 아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아빠 까발 이런 표현을 뒤에 덧붙입니다. A는 A로 발음했고요. P는 쌍비읍 소리, 그리고 A는 A. 단순하게 그대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K는 쌍기역 소리, A, 그 다음에 B는 비읍, 이렇게요. 그리고 받침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받침이 우리말 표기는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슬라맛, 여기하고는 약간 다른 흘리는 소리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빠 까발, 까발 이렇게요. 그러면 아빠가 무슨에 해당됩니다. 영어의 what에 해당되고요. 까발 이거는 소식입니다. 글자 그대로 옮기면 뭐 무슨 소식 있어요? 뭐 이러는 거. 무슨 변화 있어요? 새로 뭐 재밌는 일 있어요? 이런 정도에 되겠죠. 그래서 아침 인사는 슬라마박 아빠까바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어 역시 이러한 인사 표현에서 보면 각각의 시간을 보통 표현하고요. 슬라맛이라는 표현에서처럼 우리말에 안녕, 안녕하세요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각각의 단어들은 그런 의미를 갖고요. 슬라맛 빠기 아빠까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보통 바익, 드르마카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바익이라는 표현은 영어의 그것에 해당하고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좋아요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드리마카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드리마카시는 T를 쌍디귿으로 표현하고요. 영어의 알파벳 E가 다양하게 소리가 나지만 여기 인도네시아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으나, 어나, 에 발음이 납니다. 여기서는 으 발음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뜨 이렇게 표현됩니다. T는 쌍디귿으로 표현하고 E가 바로 으라는 우리말 음가와 같은 것이죠. 뚜리마라고 하면은 받다, 물건 같은 거나 정을 받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까시라고 하면은 정, 마음, 따뜻한 마음. 그래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바익, 드리마카시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K에 해당하는 표현은 쌍기역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S에 해당하는 소리는 시옷으로 표현하고요. A는 R로 표현해서 가시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한 세계 모든 언어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표현 있죠. 인간의 언어 표현에서 영어의 I love you 이 표현에서처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자, 나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야고요. 사야, 나입니다. 찐따, 시는 쌍지읒 발음이 됩니다. 앞에서 제가 시를 표현하면서 치읓이기도 하고 쌍지읒으로 소리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C가 바로 쌍지읒 소리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T는 쌍디귿 소리가 됩니다. 한국어에 익숙한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쌍지읒, 이, 니은 그러면 찐으로 발음할 수 있을 것이고요. 찐, 따 이렇게 됩니다. P는 우리말의 쌍비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P를 피읍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변별음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특성상 P와 쌍비읍을 구별하는 그런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인도네시아의 소리의 특성상에서 보면은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경음들 찐, 쌍지읒, 쌍디귿, 쌍비읍 이런 소리들이 바로 중요한 음운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야, 찐따, 빠다 그 다음에 까무라는 표현입니다. 까무는 당신, 너 이런 표현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지만 까 발음이 거의 생략이 된 상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까무 대신에 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사야, 찐따, 빠다무 영어로 표현한다면 I love 발음까지 가고 빠다가
영어의 to에 해당하는 전치사입니다. to에 해당하는 전치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면 뭐뭐를 뭐뭐에게, 그래서 너를 바다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순을 보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여기서는 대명사지만 전치사 뒤에 대명사 혹은 명사가 온다는 영어 어순과 같은 원리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야 찐따 바다무, 그러면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러한 어순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소리에서는 영어에서 표현되는 것과 다르게 이 각각의 알파벳이 인도네시아 특유의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경음, 쌍지읒, 쌍디귿, 쌍비읍 등의 소리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어 표현의 원칙과 인도네시아어 발음 표기의 원칙을 적용해 본다면 인도네시아어 발음에서는 우리말 경음, 쌍기역, 쌍비읍, 쌍디귿 등 이러한 표현들이 중요한 의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영어 발음 혹은 알파벳으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소리라는 것도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 문법에서 비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 동영상 영어 문법 관련돼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말만 비동사가 없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역시도 이 비동사 없이도 단순히 이렇게 단어만 연결해서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야. 사야, 나, 사야, 오랑. 오랑이 사람입니다. 오랑이 사람이고요.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한국, 한국 사람이라는 어순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뒤집어 있죠. 그래서 사야, 오랑, 코리아 이렇게 하면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랑이란 말이 사람이라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오랑우탄, 오랑우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인도네시아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랑이라는 것은 사람이고 후딴이라는 것은 숲입니다. 즉 숲에 있는 사람, 숲에서 사는 사람, 이런 표현이죠. 이 발음에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 각각의 소리를 따로 이해했고 그래서 후탄, 오랑우탄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T 소리가 쌍디읒이기 때문에 오랑후탄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랑우탄보다는 오랑후탄에 해당되는 말이 인도네시아의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인도네시아어를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를 훈민정음을 활용한 원리와 적용시켜서 표현했습니다. 우리말에 없는 소리들이 있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어 역시 자신들의 모국어에는 없었지만 외국에서 들여온 소리들, 그러한 소리들에는 역시 우리말처럼 새로운 발음이 필요하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영어에서의 변별음이 아닌 것이 인도네시아어에서는 변별음처럼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글자들을 가지고 약 120여 년, 130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인도네시아어 나름의 알파벳 체계를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생각을 하신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훈민정음 표기나 이런 글자 표기 원리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이름 역시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옮긴다고 할 때 과연 제대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제가 동영상에서 우리나라의 성씨, 김씨, 박씨 영어로 옮기는데 왜 어려운지, 그리고 각각의 소리 표기가 얼마나 한계를 가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 즉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언어들이 점차로 알파벳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훈민정음 표기 원리가 가진 소리, 호흡의 원리, 그리고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를 그대로 소리에 맞춰서 표기할 수 있다는 원리,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표현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앞으로 인도네시아어 관련되는 내용도 중간중간 이제 같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